올해 시험을 볼 때는 사실 모의고사를 푸는 느낌을 엄청 강하게 받았어요. 교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연습한 결과 99점이라는 높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5학년도 경기 전문상담 중등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N수생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험이었고요. 1차 시험은 교육학 19.33, 전공 65점, 그리고 2차 면접에서 99.04로 컷보다 7.27이 높은 183.37을 받아 최종 석차 5등으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학부는 상담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상담 교직일수를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담 이론이나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수부터 삼수까지 모두 다 루시아 교수님 강의만을 수강했으며 재수에서는 서울을 응시해서 1차 컷을 플러스 4점으로 합격하였지만 2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 중등으로 지역을 바꿔서 최종을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루시아 교수님 카페 조교를 함께 병행하며 올인으로 공부했습니다. 합격했을 당시 사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 시험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불안감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낮은 면접 점수를 받아서 최종 탈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면접 이후에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최종 합격창을 기다릴 때는 아직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면접 점수 99점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끌어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루시아 교수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구조화된 설명이랑 다회독 반복 수업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임용은 총 14과목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용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구조화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돼서 점수도 잘 나오지 못하고 암기하는 데도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루시아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루시아 교수님은 각각의 과목들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초수분들도 이해하기 쉽고 재수나 삼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보다 깊은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지도인 마인드맵을 함께 제공해 주셔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빠르게 회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와 함께 이번에는 유튜브 복습반을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요. 유튜브 복습반은 해당 날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계속 반복 학습이 가능했고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수월하게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불안감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교수님이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저는 직강이었는데도 따로 전화 상담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서 적절한 조언이랑 격려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와 삼수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상담 합격 수기 중에 N수생들의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23년도부터 사실 전문상담 TO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계속해서 적체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재수랑 N수생들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N수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재수, N수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반기 때는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매주 진행되는 강의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N수였기 때문에 사실 초수분들보다 어느 정도 암기와 이해는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강으로 진행했었는데 인강이 올라오는 일요일에는 강의를 듣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회독 주기를 정하여 계속해서 과목들을 암기하고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암기했던 내용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저는 2달에 전 과목을 1회독 하는 것을 진행했고요. 전공의 고득점을 위해서 조금씩 지역적인 내용이랑 추가적인 내용을 확장해가지고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는 다소 지역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웠던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상반기부터 저는 이런 주제들을 많이 암기했기 때문에 전공 점수를 조금 좋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추가적인 내용은 보충 프린트로 많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전에 저는 미리 종이를 끼웠다 빼었다 할 수 있는 루즈링으로 모든 교재를 제본하였고, 루즈링으로 제본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을 그날 바로바로 끼워 넣을 수 있어서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됐던 문풀이나 모고 문제들도 따로 어려웠던 문제들을 프린트하여 교재에 다 끼워 넣어서 나중에 전체 과목을 회독할 때 따로 문풀 교재나 모의고사 프린트 같은 걸 보지 않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임용에서는 심리검사 과목 중 하나인 MMPI 코드나 이상심리학의 DSM 진단 기준이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매우 많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보지 않으면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부터 시험 전날까지 매일매일 범위를 정해서 MMPI 코드 그리고 DSM 진단 기준을 백지 쓰기나 채우기, 빈칸 채우기 등을 활용해가지고 암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에는 제가 1, 2번 코드를 외우고 범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백지 쓰기 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1, 3 코드를 외우고 특정 공포증 진단 기준 백지 쓰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매일매일 반복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치중되었다면, 하반기에 가서는 과목별로 모의고사랑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7, 8월에는 과목별 모의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차의 과목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시간과 함께 주말에는 과목의 모의고사를 풀고 이를 오답노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3주차에 성격심리 과목이 진행된다면 평일에 성격심리 과목을 4등분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내용을 암기하고, 이제 금요일에는 성격심리 과목 전체적인 복습과 함께 이전 상반기 때 진행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의고사 문제 중에 어렵거나 헷갈렸던 사례들은 따로 기본서에 오려서 단권화하는 작업을 함께 계속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9월부터 11월까지는 임용고시 공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1년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위해 무한회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시험 전까지 총 10회독을 목표로 세우고 범위를 나누어 인출 스터디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때 초수 때는 암기된 내용도 적고 양이 많기 때문에 주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회독을 진행했지만, 이제 재수 3수에 들어서면은 어느 정도 암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들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회독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역적인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시험에 한번 출제되는 순간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여건이 되시면 최대한 많은 양의 내용을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이미 기출에 출제되었던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 무한 회독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기간에는 시험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려봐야 합니다.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 모르는 문제는 넘기고 알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고 넘어가는 연습, 손목시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이 실제 시험날에 어떻게 행동할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도움이 될까 싶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연습 때와 다른 당황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또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초수 때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 시간 조절에 실패한 나머지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제출했던 기억이 있어요. 따라서
모의고사 기간에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험을 치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일단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암기하는 데 많이 집중했고요. 이 암기와 함께 사실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거는 빈칸 채우기보다는 사례를 보고 그 사례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배경 지식을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이해를 시작하고 나면은 암기 속도도 빨라지고 암기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봤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점수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모의고사보다 실수한 것도 많았고 채점을 해봤을 때도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훨씬 더 낮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안감을 가지면서 1차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차 합격창을 보자마자 전공 점수가 제 예상보다 10점이나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평소 모의고사를 답안을 쓸 때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쓰기보다는 이해하고 나서 정확하게 개론서에 있는 정의나 특징들의 키워드를 활용해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키워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답안으로 인정되는 문제들도 많았고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을 볼 때는 사실 모의고사를 푸는 느낌을 엄청 강하게 받았어요. 루시아 교수님이 실제 과목별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셨던 거랑 똑같은 내용도 출제가 되기도 했고 평소에 강조하신 내용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를 본다고 느꼈고요. 단지 제가 불안감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모의고사 때 하지 않았던 실수들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시험장 가게 되면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그 시험장의 공기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실수를 잘 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2차 면접을 준비하면서 루시아 교수님이 준모의 면접을 같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면접을 따로 준비할 때는 다른 비교과 선생님들과만 했지 상담 선생님과는 준비를 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루시아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모의 면접에서는 저와 같은 지역을 쓴 경기 초등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른 상담 선생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집착이 강해가지고 답변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답변을 할 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연습한 결과 99점이라는 높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반복적으로 공부만 하다 보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저도 3년이라는 수험 기간 동안 너무 힘들 때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산책을 하거나 일기장에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풀어내면서 저를 돌보는 시간을 많이 마련했어요. 임용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레이스인 만큼 선생님들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몰아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치지 않고 조금 더 행복한 수험생활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3년간의 수험생활을 진행하면서 다른
제 주변에서 같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먼저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제 합격 수기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임용에 도전하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